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운영하시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곤충을 겪으시는 부분이죠. 바로 위탁운영사 선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대금을 다 납부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내가 소유한 호실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서 그 건물의 30호실 이상이나 한 층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운영사에게 내 소유 호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해야만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위탁운영사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당시에 위탁운영계약도 함께 하신 경우라면 이때는 그래도 내가 직접 위탁운영사와 계약을 한 것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아예 내가 위탁운영계약을 한 적도 없는 운영사가 이미 내가 소유한 호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준공 이후 분양대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시간이 흐른 후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이전받았는데 그 사이에 시행사 측에서 특정 운영사와 위탁운영계약을 이미 체결해 놓은 상태인 경우, 그리고 준공 이후에 전매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소유자인 나와 지금 실제로 들어와 있는 운영사 사이에는 사실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예전 소유자가 체결했던 위탁운영계약으로 인해서 나도 계속 해당 운영사에게 위탁운영을 맡겨야만 하는 거라면 이건 상당히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위탁운영사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 경우 예전 소유자가 체결했던 위탁운영계약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운영계약을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하려면 명시적이거나 최소한 묵시적인 합의가 필요한데요. 단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탁운영계약까지 자동으로 승계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들어와 있던 위탁운영사로부터 내가 취득한 객실을 인도받는 방식으로 기존 위탁운영사를 내보내고 다시 내가 원하는 운영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선택한 적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 위탁운영사로 인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법적 대응을 통해서 기존 위탁운영사를 내보내고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다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제도 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위탁운영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나 정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표현하면 그만큼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선례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로서 위탁운영사 문제로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저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위탁운영계약 문제에도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생활형 숙박시설 위탁운영사로 인해서 고충을 겪고 계시다면 저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